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3대 특검이 드디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세 개의 칼날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0일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진실 파헤치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사건 규명이 아닌데요.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가를 사유화한 권력에 대한 단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검의 칼날을 쥘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윤석열과 얽힌 그들의 과거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뉴스반장이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3대 특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던 충격적 내란 사태가 터졌는데요.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계엄군 투입, 언론 통제, 주요 인사 강제 체포, 살해 시도라는 명백한 내란 음모였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요. 검찰이 아닌 특검이 이 사건을 맡는다는 건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국가 전복 시도를 철저히 파헤치고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 세력들을 발본 세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6천만 원대 명품 수수, 명태균 여론 조작, 공천 개입까지 혐의가 무려 16개에 달하는데요. 김건희는 명품을 안 받았다고 잡아떼고 있지만 유경옥 비서가 명품을 교환한 정황이 포착되며 거짓말이 또 들통났습니다. 건진법사와 명태균 라인이 연결된 공천 게이트도 폭발 직전인데요. 국고를 유용한 통일교와 연계한 캄보디아 사업까지 한두 건이 아닌 비리입니다. 세 번째는 최상병 특검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은 군 수뇌부의 책임 회피와 대통령실 개입 의혹으로 점철된 진실 왜곡의 전형인데요. VIP 경로설이 퍼지는 가운데 공수처가 윤석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며 칼을 갈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수사 외압과 은폐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사건인 거죠. 그렇다면 이 특검을 누가 이끌게 될까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정치적 중립성, 겸직 금지인데요. 수사 경험이 탄탄한 판사검사 출신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후보 추천에 착수하는데요.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공포도 됐고 이제 그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준비가 돼 있습니까?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특검 추천들을 다 받았고요. 아, 이미 받았습니까? 이미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군요. 대통령께서 이제 특검 추천 의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원내에서 추천 대상자들을 추려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해서 대통령 정부에게 다 이송을 하면 거기에서 3일 이내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적 과정을 보면은 총 11일 걸리거든요. 이제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새 특검 모두 지금 좀 후보군이 이미 다 추려진 상태다? 후보군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몇 배수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의외로 추천자가 많아요. 아, 그래요?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특검 후보들을 좀 꺼려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 개업을 3년 동안은 못 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됐을 경우에 뭐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손실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추천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수로 줄이셨어요?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새 특검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경력이나 이런 데 좀 특화된 분이 좋겠다 이런 원칙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큰 틀에서 볼 땐 국가 권력에 의한 전행 사건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관 그러니까 내란 종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오히려 나서서 김건희를 옹호해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사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최혜병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 것들은 이제 제대로 수사하고 밝힐 수 있는 예. 그런 분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분들이 워낙 많이 좀 추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초에 추천 작업이 완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봐야 되겠죠. 예. 그래요? 특검 인력만 해도 검사 120명, 특별수사관과 공무원을 포함해 총 577명 규모이며 빠르면 7월 초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 거론되는 특검 후보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모두 윤석열과 악연이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먼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장관 밑에서 윤석열과 정면 충돌했던 인물인데요. 윤석열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징계 청구 실무를 맡으며 윤석열을 직무정지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강직한 성품 덕분에 내란 특검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김양수 전 검사장입니다. 윤석열 직무정지 사태 당시 징계위원회에 참여해 권력 남용을 비판했는데요. 그 대가로 윤석열 정권 아래서 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검언 유착과 판사 사찰 사건을 감찰하며 윤석열과 정면 대립했는데요. 그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됐습니다. 최상병 사건처럼 수사 외압을 밝히는데 적임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이끌며 김건희 의혹을 정조준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물러났는데요. 그가 계속 수사했더라면 김건희 혐의가 훨씬 빨리 드러났을 거란 평가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핵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은석 전 감사원 사무총장, 민중기 전 판사, 이문정 현 부장검사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심재철, 김양수, 한동수, 이정수 네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탄압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선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할 인물들인 거죠. 그렇다면 국힘당은 어떤 반응일까요? 예상대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세금 낭비, 정쟁 심화 운운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민 눈엔 꼼지락대는 발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특검은 대통령 거부권도 없었는데요. 윤석열 시절 25번이나 휘둘렀던 거부권, 이제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국민은 정쟁이 아니라 진실을 원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선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합니다.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 회복인 거죠. 이번 특검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데요. 대한민국이 정의의 길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또다시 권력의 어두운 그늘에 갇히느냐의 기로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이들을 비호한 국힘당 권력자들까지 반드시 진실 앞에 세워야 할 텐데요. 심재철, 김양수, 한동수, 이정수, 이문정 등 이들이 특검으로 나선다면 내란, 주가 조작, 수사 외압의 진상이 백일해 드러날 겁니다. 이제 국민의 분노는 더 이상 참지 않는데요. 특검의 칼날이 얼마나 예리하게 진실을 도려낼지 우리 모두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공식 입건됐습니다. 무덤 같은 용사는 단순 실수가 아닌 노골적인 증거인멸과 차기 정부 국정 방해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심지어 내란 사건의 중심에 있던 방첩사령부까지 동원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군을 유린한 윤석열 정부가 파면 이후에도 군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으로 모렴치한 이들의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실 PC 파쇄 지시 제보를 받고 증거인멸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며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해명하던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멀쩡한 PC를 파기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까? 모든 증거가 눈앞에 드러났는데도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우기던 윤석열과 똑같은 행보입니다. 내란 증거를 인멸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한 혐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용산을 폐허처럼 만든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죠.
이른바 3대 특검에 관한 것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받고 또 관련 정당에 후보 추천까지 의뢰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 국면으로 들어서는 모양새예요. 맞습니다. 그 제공해 주신 관련 뉴스 기사들 또 분석 자료들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의혹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내란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 마지막으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실타래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새 특검, 핵심 쟁점이 대체 뭔지, 그리고 누가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되는지, 또 이 사건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명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2024년 12월 3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 사건입니다. 네. 이게 자료들을 보면요. 그냥 단순 해프닝 뭐 그런 게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실제 계엄군 투입 계획이라든지 언론 통제 시도, 심지어는 주요 인사 체포나 살해 계획까지 이게 다 포함된 아주 명백한 내란 음모 혐의라는 겁니다. 우와, 살해 계획까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이 사건 수사를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가 맡게 됐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 의미가 크죠. 이게 단순 법리 판단 문제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국가 시스템 자체를 뒤엎으려는 시도, 그 자체와 또 그 배후 세력까지. 이걸 정말 철저히 파헤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인데요.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죠. 네, 정말 많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걸 시작으로 해서 고가 명품 수수, 또 인사 개입 의혹 등등 자료에서 지적하는 혐의만 해도 무려 16개에 달한다고 해요. 16개요? 네. 특히 그 명품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본인은 부인했지만 그 비서가 해당 명품을 직접 교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좀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왔군요. 네. 그뿐 아니라 뭐 소위 건진법사 라인, 명태균 라인 이런 쪽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도 있고요. 또 통일교하고 연계된 걸로 알려진 카보디아 사업 관련해서 국고요용 의혹, 뭐 이런 것까지 수사 범위가 정말 넓게 잡혀 있어요. 그렇군요. 범위가 상당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최상병 특검.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요. 군 수뇌부가 책임을 좀 회피하려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 네. 특히 그 VIP 경로설 있잖아요. 대통령이 사건 처리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이런 의혹이 막 퍼졌는데 최근에 공수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이에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는 점. 이게 수사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통화 기록 확보. 이건 정말 큰 건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줄기가 있는데 여기서 당신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 특검들이 다루는 의혹의 성격, 그 무게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 비리 의혹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려면 결국은 증거가 중요할 텐데요. 네, 증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정진석 전 대통령실장, 이분이 대통령실 PC를 파기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즉 증거인멸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정진석 전 실장 입건이요? 증거인멸 혐의? 네. 자료 분석을 보면 이게 단순히 뭐 기록관리 미흡 이런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란 같은 핵심 사건들의 증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또 다음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시도일 수 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옵니다. 와, 그렇군요. 의도적인 증거인멸 시도일 수 있다. 그럼 이 중요한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 도대체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정말 관심이 뜨거운데요. 후보 선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하고 또 정치적 중립성 같은 것도 보는데요. 근데 이게 특검 임무 끝나고 3년 동안은 변호사 개업이 금지돼요. 이런 제약이 상당합니다. 3년 개업 금지요? 어우, 상당한 불이익인데요.
그런데도 의외로 많은 후보들이 추천 명단에 올랐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만큼 이번 사건들, 이 진상 규명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국가 권력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현재 거론되는 주요 후보들을 보면요. 또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인물들이고 또 어떤 공통점인데요? 예를 들면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분은 과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청구 실무를 담당했었고요. 아, 그랬었죠. 김명수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사찰 의혹 같은 거 감찰하면서 윤 총장하고 좀 대립각을 세웠었고,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지휘했었죠. 아, 듣고 보니까 이분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요직에 있었고 또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과는 과거 검찰총장 시절부터 좀 뭐랄까 불편한 관계였거나 현 정부 들어서 좌천 같은 불이익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군요. 그렇죠? 공통점이 있죠. 추천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사의 독립성이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는요, 빠르면 다음 주 초에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고요. 그러면 7월 초에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초요? 네, 그리고 총 577명 규모의 아주 대규모 수사단이 꾸려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규모만 봐도 이번 수사의 무게를 좀 짐작할 수 있죠. 577명.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 세 가지 특검. 이건 정말 단순한 정치 공방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헌정 질서 문란, 권력 사유화 문제. 이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아주 중대한 사안들이에요. 맞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회 전반에 정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이 사건들을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게 단순히 특정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의 권력 감시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너진 정의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비판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서 정말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 과정과 결과가 앞으로 한국 사회의 권력 감시 시스템에 어떤 교훈과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 모두 좀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